예, 토지와 문화 콘텐츠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토지와 문학관 스토리텔링입니다.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관람 형태를 취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떤 순서와 특정한 방식으로 관람자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IT 기술의 발전으로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대중의 참여로 함께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졌습니다. 황순원 문학촌의 소나기 문학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평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시간 간격으로 이 노즐이 터지면서 소나기를 한 5분가량 맞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맞을 사람은 맞고, 또 그 소나기의 주인공처럼 수수단에 들어가서 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소나기의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날 문학관이 스토리텔링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관은 이제 더 이상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만 하는 공간이 아니죠. 관람객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문학관과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문학관은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학관 스토리텔링은 선조적 형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동시적이며 산발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은 문학관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낭송, 글쓰기, 연극 공연,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또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과 SNS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순원 문학촌, 이제 소나기 마을, 또 문학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최근에 이 문학관이 매우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으로 만나는 황순원 북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소나기 마을 상조 작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촌장, 지금은 이제 김종회 전 우리 토지학교 회장이시던 김종회 촌장님께서 특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관람객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황순원 단편 소설을 함께 낭독하고 또 서평도 씁니다. 그리고 소나기 마을 문학상 수상 작가의 특강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해서 황순원 작품을 매개로 지역민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평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책갈피 사이 조기 이연극, 이런 것들은 이 황순원의 단편 소설을 읽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해서 인형극이나 그림자 극장으로 재창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나의 첫사랑 이야기 공모전은 소나기의 내용을 이제 본따서 자기 나름의 그 푸푼했던 그런 사연을, 첫사랑의 그 체험을 제출하는 공모전입니다. 또 소나기 연극은 소나기가 등장하는 영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또 드라마 소나기, 그리고 노래 어느 산골 소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잘 융합해서 여러 다른 매체의 황순원 소설 소나기의 이야기 구조가 차용되는 연극입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문화 소비자이기를 넘어서서 문화의 어떤 창조자로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학관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관련 문학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 군데에 존재하죠. 원주, 하동, 통영에 있습니다. 원주에는 박경리 문학공원과 토지문화관이 있고요. 통영에는 이 추모공원, 박경리 기념관이 있지요. 또 하동 평사리에는 최참반댁이라는 촬영지와 더불어서 최근에 박경리 문학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고향인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과 추모공원은 출생지이면서 추모공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원주의 토지문화관과 박경리 문학공원은 작가가 토지 4부와 5부를 완성한 곳이자 가족과 함께 노년까지 생활한 공간으로서 거주지 및 집필 공간을 활용한 문학관에 속하지요. 또한 하동 평사리 최참반댁은 토지의 그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TV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2,000원의 관람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봄에 벚꽃이 핀다든가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활용한 문학관의 어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박경리 문학공원은 1987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박경리 선생님이 사시던 집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문학의 건의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이 선생님이 사시던 집의 인근 부지를 1999년에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공원 옆에 박경리 문학의 집이 개관을 하였고요. 또 문학카페가 자리 잡고 있죠. 이곳에는 작가의 육필원고, 소설 토지의 판형, 유품 및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사무실, 교육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실에서는 다양한 그런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토지 학교를 통해서 이 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박경리 문학공원은 매우 아름답게 조경이 되어 있지요. 평사리 마당, 홍이동산, 용두레 마을 이런 것들이 재현되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공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횟집에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시던 그런 도구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유품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지방정부와 민간, 유족과 예술인, 연구자들이 원만하게 협력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지역의 문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활동, 체험활동, 백일장, 또 강연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요. 전문 인력, 토지를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들도 많이 이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가치를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다양한 세대에 전달하는 교육적 역할을 박경리 문학공원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사랑회, 소설 토지 사랑회와 같은 지역의 문학 동아리들이 토지 학교 운영에 주축을 이루고 있고 토지를 필사를 한다라든가 또 토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탐방 활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학교 또 청소년 토지학교 등등 다양한 낭송 프로그램 또 어떤 그 서평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최참반댁과 박경리 문학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동 최참반댁은 TV 드라마 토지, KBS, SBS 토지의 촬영지로 활용이 되었고 촬영 이후 남겨진 세트장을 활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찬반댁, 최치수, 뭐 윤씨 부인, 별당 아씨들이 거처하던 그 최찬반댁이 아주 커다란 기와집으로 웅장하게 건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이라든가 영파리 등 그 농민들 또 민중들이 거처하던 초가집도 여러 채 지금 건립되어 있고, 그 앞에서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SK와 또 협력해서 그 스테이 시설, 이렇게 머무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초가와 기와집이 잘 재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동군은 최찬반댁 마당에서 시기별로 다양한 행사를 기약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에 최찬반댁 경산안내라는 마당극을 공연하는데, 이 마당극이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올해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극회를 조직하였는데요. 이 경남극회 창단 기념극으로 토지라는 이 작품을 연극으로 각색을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에 있는 이제 극장에서 초연을 하고, 그리고 아마 10월쯤에는 이 평사리 최찬반댁에서 야외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시면 꼭 이 토지 연극으로 이번에 재현되는 토지 공연을 평사리 마당에 가서 보시면 이 최찬반댁도 구경을 하고 연극도 관람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전반부 토지 5부에서 이 절반을 공연을 하고, 나머지 후반부는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창원과 평사리에서 공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각색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토지는 반드시 재생산되고 부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천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만히 사장되고 있으면 이 작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각색이 되고, 또 문학관에서 많은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이 토지는 영원히 부활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찬반댁 옆에는 박경리 문학관이 최근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박경리 문학관은 뒤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토지 인물 형상도, 인물 관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상당히 공들여서 만든 콘텐츠인데, 이런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 문학관이 그 문학관으로서의 경쟁력 또는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SK와의 어떤 협력 속에서 이 하동군하고 SK가 협력해서 김우장댁과 김평산에 추가해서 숙박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동군 이 최찬반댁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은 건축물이 주는 시대적 상황과 토속적 분위기와 함께 각 초가 앞에 살았던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한 안내판이 전부입니다. 최찬반댁 주위의 건축물들을 돌아보며 토지의 줄거리나 주제를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 디지털 기술인 VR, AR, 디지털 스케치북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일 설치하기에 좋은 지역이 평사리 최찬반댁과 박경리 문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지금도 많이 오지만 더 많은 관람객들이 이 평사리를 찾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경리 관련 이 문학관 4군데를,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과 박경리 문학공원, 그리고 평사리의 최찬반댁과 박경리 문학관, 그리고 통영에 있는 추모공원과 박경리 기념관에 비슷한 그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지문화관, 박경리 문학관, 그리고 박경리 기념관에 있는 그 동상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 보낼 동상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문구만 달리해 가지고 전시가 돼 있고요. 이 박경리 문학공원에만 앉아 계신 박경리 선생님의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고양이하고 호미가 옆에 놓여 있죠.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 바위가 넓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 옆에서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주 토지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매지리에 소재한 토지문화관은 문인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창작 지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물론 창작 지원 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오로지 토지문화관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문화재단에서는 이 밖에도 토지문학상 시상, 토지학술제 등을 10월, 매년 10월에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박경리 작가가 말년을 보낸 자택이 있어 관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단구동에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이 위치한 그 횟집에 사시다가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제 원주시에서 마련해 준 그 공간이 이제 토지문화관 옆에 그 횟집인데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쓰시던 유품도 전시가 되어 있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문화관 1층에는 세미나실과 함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육필 원고와 유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된 만큼 토지문화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언택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이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교류하는 그런 행사는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문학공원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박경리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박경리의 삶과 문학작품의 디지털화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박경리의 소설, 시, 수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책이라든가 또 바위에 새겨진 글씨라든가 그런 그 일부 영상물로 존재하는데 이 모든 연구 자료들을 통합적 온라인 문학관을 거쳐서 온라인 전시 및 학문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는 AR과 VR을 좀 더 풍성하게 또 흥미롭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4개의 어떤 박경리 관련 문학관들이 지금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네트워킹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온라인, 이 디지털 콘텐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택 시대에 이 온라인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또 각 지금 문학관이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리 선생님 자료 연계 서비스 체제,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체제를 먼저 구축을 하고요. 여기에 걸맞는 또 디지털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랙티브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요.
박경리 문화권, 토지문화관, 평사리 문화관, 박경리 문화관이죠. 박경리 기념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인터랙티브 토지마을 조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AI, VR,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지털 스케치북 등 기술을 결합해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관람객 누구나 토지의 주인공이 되는 가상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해서 한국, 만주, 중국, 일본 등이 그려진 스크린에 관람객이 주요 인물들의 동선을 그려놓을 수 있고요. 디지털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드라마, 만화 등으로 표현된 이미지나 인물 관계도 등을 관람자들이 그림으로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남해 유배문학관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VR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VR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헬멧을 씁니다. 헬멧을 쓰면 초점이 뜨지요. 그 초점을 맞추면 자기가 원하는 체험, 예를 들어서 뭐 곤장을 맞는다라든가 또는 뭐 이제 유배를 간다라든가 처형을 당하는 그 판결을 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또 관장의 입장이 돼서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360도 이렇게 그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여러 인물들을 볼 수가 있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AI를 이용한 VR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이 오감을 자극하고 몸으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지식을 흥미를 느끼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 곳에 흩어져 있는 박경리 관련 문화관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해서 박경리 작가의 삶을 재현한다든가 토지의 주요 장면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는 그런 이제 VR을 제작할 수 있겠지요. 다음에는 이제 AR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포켓몬이죠. 이 포켓몬을 이제 그 경험한 사람들은 AR 콘텐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전시관 내부에서 문학 자료 및 작품을 전시하고 남은 공간을 사용하여 글자를 이용한 증강현실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살아있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주시 당구동과 매지리에 보존되어 있는 박경리 작가의 집에 박경리 작가와 직접 만나는 체험, 박경리 선생님 데이터베이스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어떤 그 목소리를 이제 녹음된 거, 녹화된 것을 활용해서 그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일정한 위치에 서게 되면 박경리 선생님이 등장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AR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사리 추천판 댁에서 예컨대 사랑방에서는 최치수를 만나고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을 만나고 또 별당에서는 별당아씨나 서희를 만나는 그런 증강현실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박경리 관련 문학관, 문화시설, 그 마을 등을 연계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 평사리 추천판댁과 박경리 문학관, 원주의 박경리 문학공원과 토지문화관 등을 연계하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설들을 서로 탐방하는 프로그램, 직접 오프라인에서 통영에서 이제 뭐 묘지를 직접 찾아뵙고 추모하는 그런 행사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평사리에서 다양한 건축물들을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원주와 평사리와 또 이 통영을 잇는 그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물을 한 군데에만 전시하지 않고 세 군데가 서로 교류하면서 전시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요. 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AI라든가 AR, VR 등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각 시설이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영은 박경리의 고향이자 현재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통영이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의미를 보다 깊이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죠. 또한 작가의 삶과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박경리 관련 문학관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드웨어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꼭 박경리 기념관에도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연계 강화 방안으로는 평사리 추천반택과 박경리 문학관의 토지 내용을 직접 체험하고 토지 관련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문객이 토지에 등장하는 음식이나 의상, 민속, 주거 환경을 직접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비추면 해당 공간에서 토지의 등장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사가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그 입체적 해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존의 문학관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또 앞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더욱 강화해서 이 각 문학관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와 문학 콘텐츠 두 번째 강연 토지와 문학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김승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